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56번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세요.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자 내의 산소에 의해서 내부 연소하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 자체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내부 연소 또는 자기 연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죠. 라버린 정답. 그래서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서는 폭약의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액체 연료는 대체로 저장과 운반이 용이한 편이다. 액체 연료는 저장과 운반이 용이하죠. 기체 연료는 연소 효율이 높고 금댕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체 연료는 연소 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체 연료는 황분이 거의 없는 청정 연료이며 가격이 싼 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기체 연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액체 연료에 대한 설명은 뭐가 되죠? 액체는 황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가격이 비싼 편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가스를 함유하는 배출가스를 45kg의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수용액으로 처리할 때 제거할 수 있는 염소가스의 최대 양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염소예요. 자, 그리고 뭐를 이용해서 처리하느냐? 수산화나트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비례식을 놨을 때 CL2와 NaOH 이렇게 비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대2 반응 개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CL2는 분자량이 71kg이죠. 자, NaOH는 우리가 킬로모르게 쓰니까 2 곱하기 분자량이 4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45kg의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X. 그러면 X의 값을 계산하면 염소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39.94kg, 약 40kg의 염소가스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B를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B를.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에 있어서 등가비와 공기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공기비가 너무 큰 경우에서는 연소실 내의 온도가 저하되고 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정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비가 크게 되면 완전 연소에 가깝지 완전 연소는 아니에요. 그 다음 공기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등가비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여기에서 등가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값을 표현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등값이라는 것은 연공비라고 해요. 그럼 연공비라는 것은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등가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등가비가 1보다 작다고 하면 뭐가 많죠? 연료가 과잉이에요. 자, 연료가 과잉이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나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비가 너무 적을 경우에서는 불완전 연소로 연소율이 저하되겠죠. 자, 그리고 가스번호에 비해서 수평, 수동, 화격자의 공기비가 큰 편이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나번에 1보다 등가비가 1보다 작으면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기과잉이죠. 공기과잉. 자, 여기서는 제가 풀이를 다시 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등가비가 1보다 크게 되면 공기가 과잉이에요. 공기가 과잉이니까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기대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비는 연공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기량에서 연료량에서 연공비니까 연료량에서 공기비를 나눠준 값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 중에서 흡수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흡수 장치라는 것은 당연히 세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가만히 충전탑, 그리고 hợp착탑, 다공판탑, 벤츄리 스크래버. 세정 장치와 관계없는 것은 hợp착탑이죠. hợp착탑은 우리가 hợp착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장치인데 건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법규상 자동차 운행 정지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동차 운행 정지 표지입니다. 답은 운행 정지 기간 중에서 주차 장소도 운행 정지 표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답은 운행 정지 표지는 자동차의 전면 유리 좌측 하단에 붙인다고 그러는데 우측 상단에 잘 보이게 붙여야 됩니다. 좌측 하단이 아니고 우측 상단. 그리고 운행 정지 표지는 운행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 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제거해야 한다. 답은 문자는 검정색으로, 자, 문자는 검정색으로,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라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악취 실태 조사 기준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간로안에 알맞은 것은 악취 방지 법규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규정에 의한 악취 발생 실태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사 주기는 기업으로 하여 실시한 악취 실태 조사 결과를 니은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 주기를 보게 되면 조사 주기는 분기당 1회 이상이에요. 악취는. 그리고 결과 보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입니다. 분기당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보고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자, 누구에게 보고하느냐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팁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 기준 및 검사 대상 항목의 일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갑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정한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환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나번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합니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를 휘발유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가스로 전환한 후에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장치 또는 엔진 성능 제어 장치 등을 부착해서 엔진 최고 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 최고 회전수를 엔진 적정 회전수로 적용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대 동력 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 기술 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되고 검사원이 직접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여기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에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량을 초과하여 해당 유리의 회수 처리 명령을 받은 자가 시도지사에게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유류 제조회사가 실험한 황함유량 검사 성적서, 답은 해당 유리의 회수 처리량, 회수 처리 방법 및 회수 처리 기간, 답은 해당 유리의 공급 기간 또는 사용 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그리고 저유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랑 답만 기억을 해 주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 틀린 것은 가번입니다. 유류 제조회사가 실험한 성적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번.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공항시설 중에서 여객터미널에서 PM10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입니다. 자, 실내공기질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교재에 보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PM10의
기준치는 100마이크로그램/m의 삼성 이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종별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0톤 발생하는 사업장은 1종 사업장, 80톤 이상은 1종 사업장이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발생하는 사업장은 1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자, 80톤 이상이니까.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30톤 발생하는 사업장은 3종 사업장. 자, 30톤 발생하는 사업장은 2종 사업장이 되겠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3톤 발생하는 사업장은 4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답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염 물질의 총량을 보면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간 80톤 이상, 2종 사업장은 20에서 80, 3종 사업장은 10에서 20톤, 4종 사업장은 2에서 10톤, 5종 사업장은 2톤 미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시험에서 출제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할 때 내용 자체를 노트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정리된 노트를 계속 보면서 반복적인 수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수업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67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오염 기준 초과와 관련된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입니다. 자,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자, 가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명세서와 설계도, 오염물질의 처리 방식과 처리 효율, 그리고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배출오염 기준 초과 사유 및 대책. 라번에 관계되는 내용은 운전 미숙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67번에 관계되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8번에 보시게 되면, 자, 대기환경보전법상 기본부가금의 지역별 부가계수에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부가계수는, 자, 1지역은 주거지역이고 2지역은 공업지역, 3지역은 녹지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공업지역에서 부가계수는 얼마의 값을 가지는 거죠? 0.5의 값을 가지는 거죠. 자, 반면에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이제 2지역이니까 반면에 1지역이라고 하면 부가계수가 1.5. 1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3지역이라고 하면 녹지지역, 부가계수는 1.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설의 가동이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 기록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얼마 동안 보존을 하나요? 1년에 1년. 반면에 자가 측정을 한 기록지나 여과지는 얼마 동안 보관하죠? 자가 측정에 관계되는 것은 6개월. 그리고 방지 시설이나 배출 시설에 관계되는 서류는 1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보증기간 적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입니다. 자, 여기서는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10년 19만 2천 킬로가 되나요? 가번 10년 또는 19만 2천 킬로.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가금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이다. 간로에 가장 적합한 것은,
부가금 납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정 신청은 부가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억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6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되어 있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환경부 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석유 정제에 관계되는 시설이 있죠. 자, 그리고 주유소,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크게 4종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목재 가공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래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석유 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 출하시설과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자, 그리고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그러니까 석유 정제,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제조, 그리고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이 해당하는 사업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도 돼요.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지역, 경보단계 및 단계별 조치사항 중에서 주의보 발령 시에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주의보 발령에서 조치사항입니다. 자, 먼저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자제 요청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되나요? 주민의 실내 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자제 요청이 들어가니까 바로 가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중대 경보를 보시면 주의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실내 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보 단계에 들어가면 주민의 실내 활동에 제한 요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용의 제한, 그리고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대한 중대 경보에 들어가면 주민의 실내 활동 금지 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동차 사용의 동행 금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사업장의 조업 시간도 단축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3가지로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 따라서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촉매제 제조 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 방법 기준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에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의 갈로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해야 된다. 자, 얼마로 크게 하죠? 100분의 30 이상.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5번에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권고 기준입니다. 자, 어디냐면 실내 주차장이고 항목은 이산화질소예요. 자, 실내 주차장이면서 이산화질소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0.3 ppm 이하죠. 라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면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유지 기준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 정리를 하고 꼭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76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자, 연료용 첨가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향상제가 많죠. 자, 옥탄가 향상제, 세탄가 향상제, 유동성 향상제, 윤활성 향상제. 그래서 향상제는 옥탄가는 세탄가하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 억제제. 매연은 억제해야 됩니다. 다목적 첨가제. 그래서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향상제가 붙어요. 그래서 옥탄가, 세탄가, 유동성, 윤활성은 향상제가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 억제제,
다목적 첨가제.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자, 여기서 청정 첨가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사업자에게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배출 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암기를 하세요. 5개가 있어요. 자,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 여부. 자, 초과 여부 여기 들어와 있죠. 그 다음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 그래서 배출량 및 배출 기간, 그리고 자가 측정을 하였는지의 여부. 근데 부가 대상 업체의 경영 현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경영이 좋다고 해서 부과금을 내고 경영이 나쁘다고 해서 부과금을 내지 않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령상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이론에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치라고 있어요. 제가 이론에서도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이 내용도 다시 노트에 정리를 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10번만 나오면 10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다 외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가번 SO2의 연간 평균치는 0.05ppm이 아니라 0.02 ppm이죠. 그리고 CO의 8시간 평균치는 9ppm 이하. 자, CO, 그 다음에 답은 NO2의 1시간 평균치는 0.15 ppm이 아니라 0.10 ppm 이하. PM10의 24시간 평균치는 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아니라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이에요. 그래서 환경기준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규모에 따른 자동차의 분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2015년 12월 10일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자, 답은 경주자동차는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 나머지 소형 승용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성차 인원이 8명 이하. 답은 이륜 자동차는 차량 총 중량이 1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초대형 화물 자동차는 차량 총 중량이 10톤 이상. 자,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 총 중량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공차 중량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공차라는 것은 순수한 차량의 무게를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미세먼지라는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PM2.5죠.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오존,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뭐죠? 관계없는 것은 브로마수소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마수소를 답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이렇게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수시간이 마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 바로바로 해야 돼요. 이점 먹기 전에.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문제랑 금방 수업에서 했던 문제랑 답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 보면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문제끼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론이 필요하면 이론 파트에서 또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있는 팁을 다시 노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시 다른 문제에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노트를 보면서 또 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돼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쉬우죠. 그래서 복습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노트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야지 한 번만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반복적인 수업만이 우리가 합격에서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